아이씨, 이럴 거면 육회를 시켜 먹든가 했지. 너네는 자존심도 없니? 없어 이 새끼야 존나 맛있다. 영화 속 군침 도는 먹방 장면들. 고기. 영화를 보다 보면 특히 새벽에 안 그래도 막 다이어트 중인데 하필 영화 속 배우들의 신들린 먹방 때문에 결국 냉장고를 뒤적거리며 맛있게 먹는 0칼로리? 라고 중얼거리던 경험은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레전드 먹방으로 유명한 새 배우와 그들의 먹방 장면들 속에 숨어있는 몇 가지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넣을 거야. 시간이 흘러 이젠 영화 먹방계의 새로운 신흥 강자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긴 하나 역시 먹방계의 근본이자 1인자는 당연히 먹방의 신 하정우인데요. 본인의 첫 드라마 데뷔 때부터 닭백숙 먹방으로 천천히 먹거라 얹힐라. 시작한 그의 화려한 먹방 커리어는 다름 아닌 영화 황해에서 그 정점을 찍었는데 고깃집, 핫바, 오뎅, 컵라면, 국밥, 감자, 전문된 도주로가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용의자가 이미 총각김치 등 원래 하정우 영화는 다이어트 중엔 보면 안 된다 그만 까먹어라. 그 맛있냐?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황해는 특히나 더 그런 영화죠. 오죽하면 영화 후 편의점에선 신라면과 의성마늘 소세지를 묶어서 황해 세트라며 팔기도 했을 정도로 먹방의 대명사가 된 이 영화 속에는 사실 재밌는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요. 극중 하정우가 보여준 한 번의 긴 3장 쌈 싸먹기 스킬은 대본에 없던 하정우의 즉흥 애드립으로 이에 상대 배우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진짜 잘 먹는다. 그만 대사 타이밍을 놓치고 잠시 주춤거렸는데 감독은 하정우의 김 싸먹기 스킬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재촬영하지 않고 중간에 붕 뜬 부분은 편집으로 잘라낸 뒤 장면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넘어 이젠 물까지 맛있게 먹는 하정우의 신이 내려준 먹방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었는데요. 영화 베를린에선 감독이 하정우에게 이 씬에선 맛있게 먹지 말고 최대한 맛없게 깨작깨작 거리며 먹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어이가 없네. 결국 이 장면은 영화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편집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하정우의 군침 도는 먹방 스킬은 본인도 억제할 수 없는 타고난 재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의 먹방 장면에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배우들은 먹는 연기를 할 때 테이크가 많아지면 결국엔 실제로 먹진 않고 그냥 먹는 척 연기할 때가 더 많은데 하정우는 절대로 뱉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실제로 음식을 전부 먹을 뿐더러 영화 속 소품, 즉 음식이 실제로 맛있어야 간드러지는 먹방 장면을 찍을 수 있다며 소품에도 큰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정우가 먹었던 탕수육, 양장피, 그리고 짬뽕 국물은 전부 하정우가 직접 선정한 메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씬의 하이라이트인 소주 가글 씬은 하정우가 기사식당에서 기사님들의 찰진 소주 드링킹 스킬을 보고 기억해놨다가 연기에 활용한 것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영화 아가씨에서 보여준 복숭아 먹방은 요 죽으시다 요다. 이렇게 복숭아의 과즙이 팡 터져야 하는데 막상 촬영해보니 예상 외로 과즙이 조금만 톡 복숭아 뚝뚝뚝 터져서 하정우가 고민 끝에 복숭아를 이리저리 주물러 미리 흐물흐물하게 만든 후 촬영하는 등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먹방 장면 하나하나에 실은 하정우의 연기에 대한 애정과 노력들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천하의 하정우도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었다는 나도 이거 못 먹겠다.
먹방 씬이 하나 있었는데 군도의 생 대파나 군도의 조직원은 터널의 게사류, 먹어. 괜찮아, 편하게 해. 괜찮아. 니들은 간을 안 하는구나. 가 아니라 바로 황해에서의 호떡이었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너무 뜨거워서 용암인 줄 알았다며 결국 해당 장면은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하정우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로 유명하다면 이분은 음식을 멋있게, 아니 간지나게 먹는 걸로 유명한데 바로 서양 먹방의 원탑 브래드 피트입니다. 별명부터가 빵아저씨인 브래드 피트는 먹을 복이 없는 몇몇 배우들과 달리 먹을 복이 아주 그냥 콸콸 흘러 넘치는 배우인데요. 브래드 본인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긴 하나 브래드의 영화 속에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먹방을 찍고 있는 그의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실내던 실외던 차 안이던 산속이던 뭐 어디던 간에 심지어 통화 중까지. Hello? 늘 무언가를 먹고 있는 브래드의 끝없는 먹방은 놀랍게도 그의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브래드는 연기할 때 손이 가만히 있는 걸 조금 어색해하며 양손을 바쁘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때문에 주변의 사물이나 소품 등을 만지작거리거나 양손을 계속 바쁘게 움직일 수 있게 무언가 먹는 장면들을 찍는 걸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좋아해서 먹방 장면이 유독 많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먹방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음식을 먹던 간에 그게 뭐 심지어 쥐일지라도 별빛이 내린다. 전부 맛있어 보이게 하는 그의 존잘 얼굴인데요. 진짜 개잘생겼다. 이 역시 그의 영화 속의 먹방 장면이 유독 많은 이유 중 하나인데 사실 영화 속에서 인물이 무언가를 먹는 행위는 해당 캐릭터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는 특히 서양권에선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그야말로 천상계 외모로 칭송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가 무언가를 먹는 장면을 영화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브래드의 캐릭터를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의도도 알게 모르게 조금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너무 잘생겨도 피곤하다는 거죠. 잘생겨서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또 다른 경우는 브래드가 캐릭터 연구 과정에서 캐릭터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먹는 장면을 사용했을 때인데 예를 들어 오션스 시리즈의 러스티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머무를 시간도 없이 늘 바삐 움직이는 행동 대장 캐릭터인데요. 브래드가 생각하기에 러스티 같이 바쁜 캐릭터는 한 곳에 느긋하게 앉아 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그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뭔가를 먹고 있는 장면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Scared? You suicidal? Only in the morning. 마찬가지로 머니볼의 빌리 역시 브래드가 캐릭터 연구 과정에서 그가 긴장할 때면 무언가를 먹는다는 설정을 집어넣어 캐릭터의 긴장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먹는 장면을 사용했었죠. 여튼간 브래드 피트는 영화 속에서 술이나 음료를 제외하고도 총 4,986칼로리의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브래드가 영화 속에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화가 흥행한다는 지표가 있다는 건데 통계에 의하면 브래드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영화는 평균 수익 68만 달러, 200칼로리 이하로 먹은 영화들은 평균 수익 110만 달러, 그리고 200칼로리 이상을 먹은 영화들은 평균 수익 143만 달러라고 하니 흥행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브래드의 먹방은 꾸준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are you eating? Peanut butter. 간지나게 먹는 걸로 서양엔 브래드 피트가 있다면 한국엔 바로 이병헌이 있죠. 하정우 이전 원조 먹방 배우였던 이병헌 역시 먹는 씬들을 진짜 기깔나게 소화하는 배우로 유명한데 특히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이 보여준 먹방들은 많은 분들이 이병헌의 베스트 먹방으로 뽑곤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이 라면의 정체는 제작진 피셜 진라면 순한 맛으로 강렬한 캐릭터인 안성구와 반대되는 이미지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라면이 너무 매우면 이병헌이 연기하기 힘들 것 같아 일부러 순한 맛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내부자들 속 이병헌의 먹방 장면이 유독 많은 이유는 영화가 굉장히 무거운 톤으로 진행되며 긴장의 연속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중간중간 쉬는 타임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부러 넣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안상구가 라면을 먹다 뱉는 씬은 이병헌이 대놓고 관객들을 웃기려고 넣은 장면으로 본인도 실제로 웃느라 NG를 5번이나 냈었는데 현장의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시사회에서도 아무도 웃질 않아서 굉장히 뻘쭘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병헌의 먹방 장면 속에는 이병헌의 맛깔나는 연기도 연기지만 그 음식 자체가 영화 속에서 중요한 상징을 지니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병헌의 대표작 달콤한 인생은 주인공 선우가 자신만의 완벽한 성 호텔에서 달콤한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먹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선우는 커피에 큼지막한 각설탕을 넣어서 마실 정도로 달콤한 걸 좋아하는 인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사정이 생긴 선우는 실장님, 내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썽이 좀 있습니다. 알았어, 일봐. 결국 아쉬운 대로 마지막으로 딱 한 입만 케이크를 더 베어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죠. 또한 후에 선우에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희주와의 식사 장면에서 선우는 딤섬을, 희주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화는 선우의 몇 안 되는 달콤한 순간 속에는 달콤한 음식을 넣어놓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결코 선우에게 그 달콤함을 음미하게도 또는 충분히 즐기게도 허락하지 않는데요. 이는 결국 영화의 제목처럼 달콤한 인생을 갈망했지만 끝내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없었던 선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 희주는 아이스크림으로, 본인에게 가장 소중했던 장소 호텔은 초콜릿 케이크로 미리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이병헌의 대표작 영화 광해 역시 영화 속 음식이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극중 진짜 왕을 대신해 가짜 왕으로 위장한 하선은 처음 보는 수라상 위 산의 진미를 보곤 폭풍 먹방을 시전한 뒤 진시와 유시, 간식과 야식으로 메밀과 경단을 자주 드신다. 잘 먹다. 후에 왕이 남긴 음식들로 수락관 상궁들이 끼니를 때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종일 굶었단 말이야 나 때문에? 아마도 참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다음날 소박한 팥죽 한 그릇만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오늘은 이걸로 됐다. 수라를 내가 가라. 일부러 수라상을 풍족하게 남겨 상공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팥죽은 주인공 하선의 어린 시절 가난과 고생이 담겨져 있는 음식으로 맞나구나. 어릴 적 먹던 그 맛이구나. 이 팥죽을 통해 하선은 김이나인인 4월의 형편을 헤아리고 의심 많은 도부장의 마음을 달래며 팥죽 맛이 어떻더냐? 달고 만났사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중전의 마음을 녹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 팥죽은 좀 드시더냐? 결국 영화는 공포 정치로 얼어붙어있던 조선의 궁궐을 하선의 올곧은 심성과 따뜻한 배려로 녹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표현해내는데 추운 겨울 동짓날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팥죽 한 그릇만큼 적절한 음식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정우의 크림빵 먹방은 촬영 쉬는 시간 감독이 하정우가 빵 먹는 걸 보고 와 저건 영화에 넣어야겠는데 해서 슈퍼에서 부랴부랴 빵을 사와 찍은 장면입니다. 군도에서의 대파 먹방은 본인이 직접 선정한 아이템입니다. 영화 터널 속 하정우는 강아지 사료를 대략 70에서 80알 정도 먹었습니다. 참고로 영화 속 가장 많이 먹은 건 다름 아닌 터널 속에 흩날리는 수많은 먼지들이었는데 이 먼지들은 콩가루, 숯가루, 그리고 미숫가루 등으로 만든 친환경 식용먼지입니다. 하정우의 소주 가글신 못지않은 이병헌의 소주 가글신은 이병헌의 실제 친구 중 저렇게 마시는 친구가 있는데 특이해서 따라해 본 거라고 합니다. 하정우, 이병헌, 브래드 피트 이 셋 중에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먹은 배우는 브래드 피트입니다. 먹을 복이 넘치는 브래드답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피자 먹방을 찍었는데 친절하게도 배달부를 도와 같이 배달했습니다. 그냥 팁 많이 주는 게 최곤데. 본인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의 식사를 방해하는 인물들은 전부 후에 이병헌의 적이 되는 즉 그의 달콤한 인생을 방해한 인물들입니다.